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위생곤충학을 맡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위생곤충학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도 첫 시간이니까 위생곤충학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어디에 중점을 둬서 공부해야 될지 이 부분 먼저 체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생곤충학이라고도 하고 위생해충학이라고도 하고 그냥 해충학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위생사 시험에서 위생곤충학 자체가 필기도 있고 실기도 있고 좀 중요한 과목이고 비중이 높은 과목이고, 그리고 매년 떨어진 학생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직간접적으로 인터넷상으로 또는 이제 학교에서 직접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학원에서 만나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들어보면 곤충학 실기에서 과락이 되어서 떨어진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곤충학 부분이 아무래도 그림이나 사진 부분들이 다양하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재에서 못 보던 사진 같은 것들이 나오면 당황을 하게 되거든요. 도대체 처음 보는 그림, 처음 보는 사진인데 이걸 뭘 보고 정답을 찾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어떤 힌트를 사진에서 우리가 찾아서 정답을 고를 수 있을지. 사실 알고 보면 쉬운 건데 늘 말씀드리지만 시험장에서는 핸드폰도 없고 교재도 없고 OMR 카드와 시험지와 사인펜과 나밖에 없으니 믿을 건 난데 어디서 힌트를 찾아서 정답을 내야 될 거라는 거죠.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힌트를 그림이나 사진 중에서 찾아서 답을 내야 될지를 수업 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위생곤충학은 필기 교재 65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위생곤충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해충이 인체에 끼치는 피해, 사람에게 끼치는 피해, 요거를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에게 끼치는 피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피해를 끼치니 어떻게 방제를 해야 될 거냐. 방제. 해충의 방제 또는 해충의 구제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방제를 하고 구제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해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해충에 대한 지식. 요 세 가지가 출제 범위입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가장 출제 비율이 높은 부분이 인체 피해, 방제, 지식. 근데 인체 피해 부분은 공중보건학과도 연관된 부분이 있고, 감염병 계통이. 그 다음에 방제법과 해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요 부분이 곤충학에 특화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인체에 피해를 끼치는 유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기계적인 외상이라고 해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알고 이제 위생곤충의 개론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기계적인 외상은 뭐냐면 흡혈곤충들이 피부를 뚫고 빨대를 꼽고 흡혈을 하게 되는 거죠. 기계적인 외상. 두 번째는 질병의 전파입니다. 아시다시피 곤충들이 병을 옮기는 것들이 꽤 있죠. 그리고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모기가 옮기는 질병들. 대표적인 게 말라리아도 있고 뇌염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적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지카 바이러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병 전파하는데 기계적인 외상과 질병 전파를 따로 하는 애들도 있어서 빈대 같은 해충은 기계적인 외상을 입히긴 하지만 질병을 전파한다는 증거를 못 밝혀냈어요. 그래서 빈대가 옮기는 질병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빈대도 근데 교재에는 나오는 해충입니다. 왜? 물어서 피를 빨아먹고 가렵게 하니까. 긁다 보면 알러지성 피부염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뭐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따 더 말씀드릴 건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세 번째는 이거죠. 누슨스라고 읽는데 이거는 귀찮음, 성가심,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다 해당되는 벌레도 있고, 뭐 벌레로 하죠. 곤충은 무슨, 그 다음에 셋 중에 하나만 해당되는 것들도 있고, 2개 이상 해당되는 것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누슨스를 일으키는 곤충이 아시다시피 다리 많이 달려있는 그리마라고 하는 벌레가 있죠. 지하실이나 벽이나 이런 데서 막 기어가는 걸 보면 이렇게 물결 치듯 다리 많은 애들 있잖아요. 그치, 인상들이 좋아할 줄 알았다니까. 예, 그리마 같은 것들. 이게 그리마가 순 우리말 이름인데 돈벌레라고도 하고 엄마들이 뭐 설레발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곱등이. 곱등이는 저긴데 알락말 귀뚜라미라고 하는 귀뚜라미의 일종입니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곱등이를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막 좋아서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몸 길이보다도 더 긴 채찍 같은 더듬이를 막 상하 좌우로 휘젓고 막 회오로 휘젓고 얘가 어디로 뜰지 모르고 이러니 잡지도 못하겠고 막 뭐 이러면은 막 좋아가지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런데 실제로 키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수업 시간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있어요. 서로 분양도 해주고 그래요. 아주 따뜻하고 훈훈한 그런 인터넷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리마도 마찬가지로 해충이 아니고 오히려 얘네들은 최근에 인터넷 보니까 익충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바퀴벌레 알을 먹고 산다 그러면서 이 돈벌레가 물지 않아요. 그쵸? 병을 옮기지도 않아요. 근데 보면 싫은 거죠. 뭐 달래는 거 없이 싫은 거지 뭐 이유가 있나? 그냥 싫은데 뭐. 근데 얘는 되게 약한 애여서 그냥 살충제 냄새만 맡아도 그냥 훅 죽는 그런 약한 애이기도 합니다. 기계적 외상만 일으키는 애는 빈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기계적 외상을 통해서 질병을 전파하는 여러 가지 흡혈 곤충들이 여기 속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방제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방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물리적인 방법도 있고 방충망, 파리채 이런 거 물리적 방법이겠죠.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이제 살충제 이런 것도 화학적인 방법일 거고 생물학적인 방법도 있어요. 수컷 벌레를 불임화시키면 얘네들이 교미를 해도 수정이 안 되니까 그 암컷은 알을 낳아도 부화가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점점 수가 줄어드니까 그런 그 생물학적인 방법도 있는데 방제법, 구제 방법 중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항상 이겁니다. 환경을 벌레들이, 곤충들이, 해충들이 못 사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완벽하고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방법이다. 요거 하나 먼저 딱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강조할 게 이제 해충에 대한 공부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배운 것들 있잖아요. 뭐 곤충은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리가 세 쌍이고 날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날개가 한 쌍인 것도 있고 두 쌍인 것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배우고 막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이나 잠자리나 이런 곤충들의 머리를 보면은 겹눈이 있고 혼눈이 있고 더듬이가 있고 촉수가 있고 뭐 이런 지식들을 대충 알고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위생곤충학에 있는 단어들이 앞 시간에도 잠깐 단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명칭들이 대부분 다 한자로 되어 있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겹눈, 혼눈 이런 말을 거의 잘 쓰지 않고 겹눈은 보간. 겹쳐져 있는 눈이란 뜻이겠죠. 혼눈은 하나니까 단안. 이런 식으로. 이거는 가장 간단하고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적인데 이거 말고도 거의 모든 용어 단어들이 곤충학을 처음 들여와서 공부했던 시절에 만들어 썼던 그러니까 학명이나 영어로 되어 있는 그 용어들을 한자어로 바꿔가지고 했던 거에서 많이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쉬운 용어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처음 한 몇 시간 정도는 단어풀이 정도의 그런 시간이 막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은 무슨 뜻이다.
옆에다 잘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영문으로 혹시 책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학명이거나 라틴어에서 파생된 이런 용어들이 많아서 발음하기도 힘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학은 일단 그림이나 사진 문제 이쪽에서는 혐오감과의 싸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필기 쪽에서는 한자 용어들과의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그 외에는 다 단수 남겨서 어려운 것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 문제에 특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이 과락이 곤충학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내용도 적고 외울 것도 그리 많지는 않으나 웃기지도 않게 실기 쪽에서 과락을 많이 초래하는 그런 과목이다 보니 디테일한 그림들을 보시고 거기서 특징을 잘 잡아가지고 구분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림을 굉장히 유심히 자세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흘낏 보고 이건 무슨 그림인데? 이게 아니라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을 보고 선 하나하나 쫓아가서 봐가지고 어떤 문제도 있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파리의 날개예요. 파리의 날개인데 파리는 좀 그렇다 그래. 근데 잠자리 날개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해충으로 안 치니까. 자, 파리입니다. 파리가 있는데 파리의 날개를 자세히 보면 나무 이파리에 인맥이 있는 것처럼 투명한 파리의 날개를 자세히 보면, 뭐 볼 일은 없겠지만 시험에 나오니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줄이가 있겠죠. 그 잎사귀에 나무 이파리에 인맥이 가 있는 것처럼. 이걸 시맥이라고 해요. 시맥. 이것도 날개 시자를 써가지고 날개의 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시맥에 번호를 붙여가지고 이 시맥에 4번 시맥이 어떻게 꺾여 있느냐를 보고 이게 일반 팔인지 흡혈팔이 채채팔인지 아니면 이게 등의 날개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이 나오면 지금 보시는 건 필기책이니까 그림이 한 개도 없습니다. 여기선 단순한기를 뭘 해야 될지 그거 챙기고 단어 용어뜻 보시고 그리고 이제 실기책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림이 나오면 그림의 선 하나하나를 다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모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모기가 옮기는 질병이 많고 대중적이니까 그래도 국내에서는 모기의 종류 이게 일반 모기냐 아니면 말라리아를 옮기는 중국 얼룩날개 모기냐 걔네들의 암컷이냐 수컷이냐 머리를 4개를 다다다다 그려놓고서는 그 머리에 눈과 촉수와 더듬이와 이런 것들을 쭉 그려놓고 얘는 말라리아를 옮기는 중국 얼룩날개 모기의 암컷 얘는 중국 얼룩날개 모기의 수컷 얘는 일반 모기의 암컷 일반 모기의 수컷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 구분이 그림을 자세히 보고 특징을 잡아가지고 뭐랄까 나만의 방법으로 기억을 했다가 시험지에 나오면 보고서 골라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까다로운 점이지만 어렵진 않다라는 거.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까다로운 부분, 그 다음에 챙겨야 될 부분이 조금 많을 뿐이지 어렵진 않으니까 우선 혐오감과의 싸움, 그 다음에 이제 용어와의 싸움, 그 다음에 그림을 자세히 봐야겠다는 마음가짐. 요 3가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50페이지 위생곤충의 개론입니다. 여기서는 나오면 한 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 한 출제 비율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첫 번째 줄에 위생곤충의 개념이 있는데 그건 지금 수업 시작하고 몇 분 안 되는 시간 동안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인간에게 직간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거지 뭐. 그게 실질적인 해가 됐든 질병을 옮기는 것든 아니면 이것도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까 싫은 거지 뭐. 벌레가 나올까봐 두려워서 여름밤에 캠핑을 못 간다고 하면 해를 끼치는 거죠. 텐트를 삐짓고선 막 벌레가 들어와서 나를 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밤잠을 설치다면 그것도 해가 되는 거니까. 이 3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곤충학은 절지동물이라고도 하죠. 곤충을. 절지동물과 질병과의 관계를 보는 거다. 발달사에 예전에는 과거에는 발달사 문제가 가끔 나왔었습니다. 연도까지 외우실 거는 없고 사람 이름과 그 업적 그리고 순서 정도
순서까지도 곤충학에서 그렇게 크게 다루진 않습니다만 이름과 용어 정도는 확실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한 7가지가 되니까 이 중에서 한 서너 가지로 좀 줄여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맨슨, 동그라미 3번에 맨슨 하고요. 그 밑에 로스하고 그 밑에 월터 리드, 브루스와 나바로의 채채파리. 그 정도가 많이 출제되는 복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생으로 그냥 흑백으로 있는 것보다 줄을 몇 개 쳐놓으면 그래도 좀 구분이 되니까 외우기가 좀 쉬우시겠죠. 채채파리가 나와서 말인데 채채파리는 수면병을 일으키는 그냥 수면병 아니고 아프리카 수면병으로 아예 붙여서 외워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곤충학에서 나오는 수면병이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서 그래요. 채채파리는 흡혈파리예요. 국내에는 없는 파리인데 시험에 은근 잘 나와요. 생긴 모양도 특이하고 얘네들은 번식하는 것도 특이하고 아프리카 수면병이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파리겠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국내에도 환자가 가끔 나와요. 글로벌 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왔다 갔다 하는 짐을 통해서 성충이나 유충이 들어오기도 하고 아프리카 출장이나 여행을 갔다가 물려서 와서 국내에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수면병이 예쁘게 잠을 자다가 저기가 아니라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심하면 사망하는 병입니다. 요거는 채채파리가 치치플라이라고 쓰는데 아무튼 아메리카 수면병이 하나 더 있어요. 같은 수면병인데 얘는 아메리카 수면병인데 얘는 파리가 옮기는 게 아니라 노린재가 옮깁니다. 노린재라는 곤충의 종류는 수천 종 이상이어서 좀 특화시킬 필요가 있죠. 피를 빠는 흡혈 노린재가 있어요. 노린재는 국내에도 종류가 300여 종 이상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수천 종이고 날개가 달려있고 뭔지 잘 모르겠는데 풍뎅이도 아니고 장수하늘소도 아니고 뭔가 인기 있는 벌레는 아닌 것 같은데 파리도 아니고 라고 한다면 대충 노린재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노린재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냄새가 난다는 뜻이거든요.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갈색의 작은 낙엽 같은 색깔인데 방충망 같은 데 붙어 있는데 이게 만지거나 잡으려고 하면은 피식하는 방구 소리가 나는데 방구 냄새가 나는 방구벌레가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흔한 노린재의 한 종류고 흡혈 노린재라고 하는 아메리카 수면병을 흡혈을 통해서 옮기는 그런 노린재가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서 나오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위생곤충학의 분류 목적 이거는 일반 생물의 분류와도 같아서 계문, 강목, 과속종 그대로 갑니다. 사실은 생물의 저기를 따르는 게 아니라 곤충의 그 분류를 다른 생물들이 따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가 지구상에 있는 전체 생명체 중에 4분의 3 이상이 곤충이라네요.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개수도 많고 그리고 지구상에 가장 먼저 나타난 개별적인 그러니까 단세포 생물 이후의 생명체는 이 곤충부터 그렇죠. 삼엽충 벌써 곤충자가 들어가잖아요. 바퀴벌레 이런 것도 무시무시하잖아요. 뭐가 무시무시하냐면은 3억 5천만 년 전에 거의 대부분의 곤충들이 3억 5천만 년 이전부터 있었다고 추정이 되는데 그때 당시의 화석을 보면 바퀴벌레의 화석이 있는데 소름 끼치는 건 뭐냐면 삼엽충처럼 이상한 모양이거나 이상한 모양이었다가 점점 진화를 통해서 지금의 바퀴벌레의 형태가 된 게 아니라 그때의 모양이나 지금의 모양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완전체로 완벽한 쉐입으로 나왔다는 거죠. 더 이상의 퇴화와 진화도 없다라는 거지. 지구의 주인은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먼저 살고 있었고 더 오래 살지도 모르죠. 아무튼 그 분류 단위는 개부터 종까지 마찬가지고요. 가끔 이 순서가 나오기도 하니까 이건 너무 쉽잖아요. 예전부터 외웠으니까 거꾸로든 바로든 종속과목, 강문계건, 계문과목, 과속종이건 아무튼 외우신 적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학명은 이명법으로 쓴다고 속명과 종명으로 쓰고 있죠. 이거는 미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벌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명과 종명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무슨 속, 무슨 종 이렇게 쓰고 있죠. 일반적으로 속명이나 종명, 그런 학명이라고 하죠. 학명하고 이런 것들은 이탈릭체로 15도 기울어진 이탈릭체로 쓰는 게 국제적인 약속이고, 그 외에 뭐 논문 이름이나 책 제목이나 저널 이름들도 다 이탈릭체로 쓰도록 우리가 약속을 했고, 밑에 보시면 위생 절지동물에 분류해가지고 일단 곤충 강으로 보니까 어떻게 보냐면 동물 개, 절지동물 문. 자, 거기 650페이지 거기 좀 써주세요. 개문, 강목, 과속종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일단 모기로 치면 개가 동물개예요. 동물개. 그치? 말로 하려고 살짝 눈치를 보니까 책을 보지 않고 사람을 쳐다보는 건 왜 쓰지 안 쓰고 있어? 뭐 이런 무언의 어떤 사인이죠. 참. 우리가 또 그 정도 눈치는 있으니까. 동물, 개, 그 다음에 뭐죠? 문이죠. 절지동물문. 그 다음에 개, 문, 강이죠. 여기에 곤충강. 하시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수업이 또 곤충학이라, 곤충강의 파리목이에요. 이 계통을 보시면 이 모기가 파리목에 속하는 거였구나. 파리목 안에 모기과 안에 속하고, 과 밑에는 뭐죠? 속이죠. 진모기 속. 모기도 종류가 많으니까 진모기도 있고 순모기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흰줄 순모기 있잖아요. 이게 순모기 속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흰줄 순모기가 그거잖아요. 야행성이지 않는 낮에도 날아다니는 줄무늬가 있는 아디다스 모기. 그 전투적이죠. 쫓아도 도망도 안 가고 계속 달라붙는 거죠. 진모기 속에 뭐냐? 작은 빨간 진모. 그러니까 이 계통을 알면 곤충의 이름을 읽을 적에 띄어쓰기랄까? 또 좀 띄어서 읽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진모기 속에 속하는 작은 빨간 진모기가 공식적인 명칭이라는 거죠. 이건 뭐지? 일본 뇌염을 일으키는 모기죠. 공중보건학에도 나오고 위생학에도 나오고 다 나온다. 환경위생학에서도 나온다. 공통적으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진모기 속에 속하니까 작은 빨간 진모기지 작은 빨간 집 모기가 아니죠. 그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일례로 SFTS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을 일으키는, 이 공중보건학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나오고,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을 일으키는 진드기가 있죠. 살인 진드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잖아. 사군으로. 2015년에 막 난리가 나서 여름에. 살인 진드기의 공식적인 명칭은 뭐죠? 작은 소 참진드기예요. 진드기의 종류가 이제 우리 공부할 건데, 참진드기와 공주진드기. 공주진드기는 다른 말로 물렁진드기라고도 하는데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런 그 참진드기 종류 중에 작은 소 참진드기인데, 이거를 잘못 읽으면 작은 소참진드기 이렇게 읽어버리면
우울한 거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의미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들은 인터넷 뉴스나 TV 뉴스나 이런 데서 잘못 읽는 것들을 꽈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일단 분류 단위는 이런 식으로 한번 봐두시면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화살표까지 해가지고선 순서를 바꿔서 물어보기도 하니까 이 순서를 알아두시면 좋겠고, 기출문제 이런 것들도 있어서 너무 쉽지만 이런 종의 분류는 국제적인 것이 아니다. 국내에서만 통용된다. 뭐 이런 보기가 있어서 틀린 걸 고르시오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다 국제적인 약속이죠. 우리나라가 만든 건 없습니다. 651페이지에 그럼 이제 한쪽 가로 3번에 곤충 강서부터 보시면 곤충강은 일반적인 특성이 보시기 전에 곤충강 있고 거미강, 거새우강, 진해강, 노래강이 있는데 벌레라고 절지동물이라고 전부 다 같은 절지동물이 아니라 뭐라? 곤충, 거미, 새우, 진해가 다 다르다는 거죠. 진해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자, 곤충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곤충입니다. 그래서 보통 세 쌍의 다리를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 다음에 구성이 머리, 가슴, 배. 그래서 두, 흉, 복부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두, 흉, 복부도 결국에는 한자고 이 부분은 우리말로 바꿔서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미강을 보시면 머리, 가슴과 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죠. 이런 것들이 큰 분류상의 차이점이니까 하나씩 보시면 일단 곤충강의 구성은 세 부분, 그 다음에 촉수, 구기 이렇게 되는데 촉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더듬이 생각하시면 되고 구기는 뭐냐면 이게 입구자를 쓴 건데 입이죠. 입인데 입이라고 안 그러고 곤충의 입은 굉장히 복잡해서 완전 복잡하다해서 마우스라고 안 그러고 마우스 파트라 그래요. 구기란 말이지. 그러니까 동물이나 사람의 입처럼 입술, 치아, 뭐 혀 이 정도가 있는 게 아니라 아래턱, 윗턱, 아랫입술, 윗입술 그 다음에 그 안에도 굉장히 복잡한 파트가 있기 때문에 구부 이러면 곤충의 입부분을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거다. 흡혈하는 곤충들은 모기만 해도 순판이라고 해서 빨대 같은 게 있어서 그 부분들을 피부에 찌르고 온열동물의 피를 빨아먹으니까 구부라고 이야기하는 건 입 쪽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구부 또는 구기. 그 다음에 흉부, 가슴에 날개가 두 쌍. 요게 기본이고 한 쌍인 애들도 꽤 있죠. 파리만 해도 날개가 한 쌍이잖아요. 잠자린 두 쌍인데 그럼 한 쌍은 어디다 보냈냐면 한 쌍 하는 건 페어입니다. 페어. 파리의 한 쌍은 퇴화돼서 흔적만 남아있어요. 그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아무튼 두 쌍이 기본이고 없는 애들도 있긴 있죠. 곤충 중에. 없는 애들은 두 쌍이 다 퇴화돼가지고 흔적만 남아있거나 아예 없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긴 기본적인 스펙만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종류에는 파리, 벼룩, 이, 모기, 바퀴. 바퀴도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에 방금 그려서 보여드린 그 심액도 심액이지만 날개의 모양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날개가 접히냐 안 접히냐 나방과 나비를 구분하는 구분법도 그렇잖아요. 날개를 펼쳐서 앉으면 나방이고 날개를 딱 접어서 앉으면 나비고 풍뎅이 같은 애들은 어떻게 해요? 날개가 두 쌍인데 한 쌍이 아래로 접혀 들어가잖아요. 잠자리는 두 쌍이 따로 그냥 바깥에 나와 있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날개의 형태, 접는 방식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부 곤충을 분류하고 더듬이도 모양이 여러 가지잖아요. 바퀴벌레의 더듬이가 다르고 벌의 더듬이가 다르고 나비의 그치 나비와 나방의 더듬이도 확실히 다르죠. 길고 가늘면 나비, 굵고 짧으면 나방의 더듬이죠. 혼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지? 어렸을 때 이렇게 과학 시간 이런 때 그 정도 보지 않아요? 나방과 나비 뭐 이런 거? 다 무슨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시다가 오신 것 같죠, 아마. 우리 때는 배웠었는데. 나방과 나비의 차이, 몸통이 굵고 짧으면 나방. 날개를 이렇게 펼쳐서 앉으면 나방. 더듬이가 짧고 굵으면 나방. 반대로 더듬이가 길고 가늘면 나비고, 나비는 이렇게 날개를 딱 접어서 앉고, 몸통도 길고 가늘고 대부분 뭐 이런 차이점들이 있었잖아요. 없어서도 지금 보시면 되죠. 뭐 내가 탓할 건 아니지 뭐. 아무튼 그리고 이제 벼룩 같은 이런 애들은 날개는 없으나 날개가 퇴화돼가지고 흔적은 찾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곤충강 보시고 밑에 거미강이 있는데 거미는 또 다릅니다. 거미강이라고도 하고 주형강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거미강으로만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얘들은 머리, 가슴, 그 다음에 배. 얘들은 촉각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더듬이가 있고 없고에 따라 또 다르고 더듬이의 모양이 굉장히 다양해서 더듬이가 무슨 풀잎 모양인지 나뭇잎 모양인지 채찍 모양인지 뭐 이빨 모양인지 빛처럼 생겼는지에 따라서 다 분류를 합니다. 자, 거미강은 일단 몸이 두 토막이죠. 그래서 머리, 가슴 플러스 배로 되어 있어서 두 토막으로 되어 있고 얘네들은 부속지가 6쌍이나 있는데 6쌍 중 4쌍이 다리예요. 그래서 거미의 다리는 8개죠. 곤충의 다리는 6개인데 거미의 다리는 8개죠. 왜 스파이더맨 그림 같은 것만 봐도 8개잖아. 스파이더맨은 괜찮은데 거미는 싫다는 거야 뭐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쌍은 구부에 붙어 있어서 구부의 일부가 되어 있는. 그래서 거미의 입을 보면 이제 뭔가를 잡아가지고 해체하고 막 먹고 막 뭐 빨아먹고 막 이러려고 뭔가 입 주위에 막 움직이는 것들이 있죠. 에이리언 영화 1, 2편에 나오는 에어리언의 그 얼굴 막 이렇게 입이 막 3단 분리가 되면서 막 튀어나오면서 막 이렇게 막 국물을 질질 흘리면서 막 그 괴기한 거 보면은 그게 다 곤충들의 구부 파트를 본따서 만든 모양이라는 거. 하다못해 흔한 모기도 잡아가지고 현미경 같은 걸로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괴기스러운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 무서워서 잡지도 못할 정도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작으니까 그냥 손으로 때려잡는 거지 이게 무슨 강아지만 한 크기가 돼도 무서워서 잡지 못할 거야. 아주 굉장히 흉악하게 생겼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걔네들은 종류가 진드기가 여기 속해요. 방금 나왔었던 작은 소 참진드기. 진드기는 다리가 4쌍입니다. 진드기 좀 특이해서 3쌍일 때 있고 4쌍일 때 있고 막 그래요. 성충이 되면은 성충은 어른벌레죠. 유충은 아이벌레입니다. 요것도. 일반적으로 산란을 하면 알이 나오잖아요. 알이 부화를 하겠죠. 부화를 한 다음에 유충이 되죠. 유충은 이걸 이렇게 쓰지 말고 좀 더 이해가 빠르게 하려면 산란해서 유충이 되는 건 부화.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유충은 이 어린 벌레는 완전 변태를 하는 벌레를 완전 변태는 뭐죠? 완전히 모양이 바뀐다는 뜻이죠. 완전히 태가 바뀐다고. 이런 애들은 뭘 말하는 거냐면, 너무 가면 그러니까 일로 쓰겠습니다. 번데기 과정을 거치는 애들을, 걔네들의 어린 벌레를 유충이라고 해요. 이거 외에 비슷한 말이 뭐가 있냐면, 자충이라는 말도 있고, 약충으로 쓰기도 하는데 자충과 약충은 불완전 변태를 하는 곤충들의 애벌레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같이 써도 상관은 없지만 예전에 구분하는 문제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말하면 곤충들은 새끼를 낳지 않고 대부분 알을 낳는데 그 알이 깨고 나오면 어린 벌레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어린 벌레를 일반적으로 유충이라고 하는데
그 어린 벌레를 자충이나 약충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그 경우는 불완전 변태한 애들. 불완전 변태한 애들은 뭐예요? 유충과 성충이의 모양이 다르지 않은 애들이잖아요. 바퀴벌레가 대표적이죠. 번데기 과정을 거치지 않아. 번데기 과정을 거치는 애들은 성충의 모양이 이때 모양과 다른 애들이 대부분이죠. 모기는 완전 변태를 하는 곤충이잖아요. 모기의 유충은 물속에 살잖아요. 잠자리도 대표적으로 완전 변태를 하죠. 잠자리의 유충도 물속에 살죠. 매미의 유충도 땅바닥에 뭐 나무 속에 땅 속에 숨어 있다며 그랬다가 성충이 돼서 날개 달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번데기에서 성충이 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우화라 그래. 우화. 이 우자는 이거 깃털 우자, 깃 우자를 써가지고 날개를 달았다는 뜻이죠. 유충이 번데기가 되는 걸 용화라고 해요. 기본적인 지식을 이제 조금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보면은 좀 더 나았다라는 거죠. 진드기나 거미나 전갈 종류, 전갈도 뒷개발이 있고 그 밑으로 3쌍의 다리를 갖고 있어서 토탈 4쌍의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거새우강, 갑각강이라고도 하는데 얘들은 또 거미강하고 또 좀 달라서 머리, 가슴, 배로 구분이 되는 건 곤충강과 같으나 뭐라고 촉각이 2쌍이고 그게 다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 수소 생활을 하는 애들, 아가미가 있는 애들, 모기의 유충이 물속에 살긴 하지만 아가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차이점들이 간혹 있으니까 뭐 근데 종류가 수백 가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한 10종류도 안 돼요.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는. 그 10종류의 곤충의 그 세부적인 내용들만 보면 되니까 그렇게 많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표정들이 그 있잖아요. 왜 그 만화 같은 거 보면 왜 근심 걱정 많고 뭐 사고 났을 적에 이렇게 막 빗금물 한쪽 눈에다 얼굴에다 막 긋잖아. 그런 표정들이 지금 막 되고 있어요. 지금 막 우화 나오고 용화 나오고 지금 막 자충, 유충 무슨 막 이런 얘기 나오고 막 이거 축수가 2개 있고 없고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막 그러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종류가 개가 있고 가재가 있고 물벼룩 같은 애들이 있고 하나 써주세요. 기본적으로 5쌍의 다리를 갖고 있다. 기본 5쌍의 다리를 가지고 있고 이 중에서 1쌍이나 2쌍 정도는 없어졌거나 퇴화됐거나 이런 아이들도 있으니까 절대적이진 않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거새우강은 5쌍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가 그렇잖아요. 다 세보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진해강이 있는데 진해강은 다른 말로 순각강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진해강으로 보셔도 됩니다. 순각강이라는 용어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으니까. 얘들은 보신 적이 아마 잘 없으시겠죠. 저는 거의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진해강은 그 산에 땅 속에 뭐 이런 데만 하고 제가 사는 집이 산 밑에 첫 번째 집이라 저희 집에는 가끔 들어와요. 주택이다 보니까. 진해는 납작해요. 상하로 눌려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좌우로 눌려있는 형태도 있죠. 벼룩 같은 애들은 좌우로 납작한 애들이고 이 상하로 눌린 애들 중에 바퀴벌레도 상하로 눌려있는 납작한 형태죠. 그래가지고 자기 몸 높이에 옆에서 보면 이렇게 다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상하로 이게 눌린 형태인데 이 높이를 3분의 1 정도로 줄여가지고 좁은 틈을 빠져나갈 수도 있다 그래요. 굉장히 플렉시블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근데 진해도 납작한 형태고 길죠. 우리가 싫어하는 게 바로 이거죠. 긴 거. 그리고 다리도 많고. 길면서 다리가 많으면 또 굉장히 싫어하죠. 긴 것만 해도 싫은데 다리도 많아가지고 되게 많습니다. 많은 체절. 굉장히 컬러풀한 그런 우리 앉아있는 의자 색깔보다 조금 더 짙은 그런 남색의 바디를 갖고 있고 다리는 주황색이죠. 대부분. 그래가지고
거의 무슨 뭐 보색 대비처럼 칼라 매칭이 희한해가지고 눈에 잘 띄고 아주 활발하게 기어갑니다. 얘네들은 거기 머리가 한 쌍의 촉각이 있고 생식공이 몸의 후단에 있고 중요한 그 첫 번째 체절 다리에 독조가 있는데 포이즌 클로는 독이빨이란 뜻이죠. 독이빨. 요게 이제 앞다리가 변형돼서 독이빨이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독이빨이 있고 이 독이빨로 상대방을 숙주동물을 물고 독을 집어넣으면 애들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잡아먹히는 왕지네, 땅지네, 들지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지네는 흡혈한다기보다는 기계적인 외상을 입히는 그런 해충입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싫죠. 노래기강인데 노래기도 보신 적이 없으시겠죠. 지네처럼 길고 다리가 많은데 지네가 납작하고 독이빨이 잘 보이고 막 좀 흉악하게 생겼다면 노래기는 똑같이 길면서 다리가 많은데 얘는 좀 살짝 상대적으로 지네에 비해서 좀 큐트한 좀 동글동글한 그래서 노래기 키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같은 동호회예요. 곱등이 키우는 동호회랑. 그래가지고 아니 절주동물을 사랑하는 모임이 있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팔뚝에다가 크고 긴 건강한 노래기를 이렇게 딱 올려놓고 찍은 사진을 막 자랑하고 너무 잘 컸어요. 뭐 잘 먹고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노래기는 띠노래기, 질산노래기, 각진노래기, 땅노래기 이런 노래기고 얘네들은 체절이 원통형이고 굉장히 많은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두 쌍의 다리는 잘 보이는 것만 말하는 거고 굉장히 체절마다 다리가 있어가지고 많은 다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곤충의 분류에 목이 있는데 목 부분은 거기 바퀴목, 매미목 일단 훑어보시고 넘어가시죠. 바퀴목 옆에 직시목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시자는 다 날개를 뜻합니다. 그래서 날개의 모양이나 날개의 형태, 날개의 기능, 날개에 접히는 정도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여서 일단 단어만 먼저 훑어보고 바퀴목은 직시목에 속하고 매미목은 반시목이고 이도 있는데 이는 날개가 퇴화돼서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시목 이게 없고 벌은 막시목이라고도 하고요. 이 막자는 그 막자입니다. 꺼풀 얇은 막, 판막 뭐 이런 거 할 때 그 막입니다. 각막, 결막 이런 거 할 때 그 막이고 벼룩은 은시목인데 여기서 은은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 은닉하고 있다. 그 다음에 파리가 중요한데 파리는 쌍시목, 날개가 두 쌍이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 한 쌍인데 그 퇴화된 한 쌍의 날개가 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어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단 그 다음에 나비를 왜 넘어갔지? 나비는 인시목인데 이 인자는 비늘이란 뜻이에요. 나비의 색깔, 화려한 색깔을 나타내주는 게 나비 날개에 묻어있는 그 비늘. 그 비늘들이 가루죠, 가루. 나비를 잡고 이러면 손에 가루 같은 게 묻잖아요. 이걸 비늘로 얘기하는데 작은 비늘 편인데 걔네들이 이제 색깔을 다양하게 반사해서 나비의 컬러를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벼룩도 물론 비늘이 있지만 그 다음에 그 파리목 밑에 보시면 장가가목, 단가가목, 환봉아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다 뭐냐 하면 더듬이의 모양을 가지고 분류를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확 그만둬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거의 다 본 거예요. 어려운 아까 말씀드린 한자 용어들은. 물론 뒤에도 나오지만 원래 그런 거죠. 정상까지 얼마 남았어요?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그리고 또 한참 가잖아요. 여기까지 오면 이제 절반 이상 온 거예요. 한자밖에 안 했는데. 어려워 마시고 하나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선 그 본 김에 파리목 밑에 보시면은 핵심 박스 안에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어서 박스에다 놓습니다. 모기하고 파리
얘네들은 아주 대중적이고 피해가 큰 그런 그 곤충들이기 때문에 파리의 암목, 이 사이드로 파리의 장과 과목, 단과 과목, 이 장과 단은 다 뭐냐면 더듬이의 길고 짧음을 말해. 장과 과목은 더듬이가 좀 긴 거. 길다고 해도 되게 긴 게 아니라 파리의 더듬이들 중에서는. 그 다음에 단과 과목은 짧은 거. 환봉 암목은 곤봉 모양이라고. 동그란 곤봉 모양의 더듬이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리, 검정파리, 채채파리, 쉬파리들은 환봉 암목, 쌍시목 이렇게 속하고, 장과 과목에 뭐가 있냐면 모기가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분류가 살짝 다르다는 거. 파리목 중에서도. 그러니까 쌍시목 안에서 환봉암목, 단과과목, 장과과목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분류의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더듬이 하나만 떨어져 있다. 그걸 확대경이나 현미경으로 보고 이게 어떤 곤충의 수컷이나 암컷의 더듬이다, 날개다, 다리다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잠시 쉬었다가 머리를 식히고 들어와서 분류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